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 리뷰해 드리려고 하는 경기는 전북현대하고 대구FC 경기입니다. 전북현대가 이제 대구FC를 3대 0으로 이기면서 승점 3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갔다 와서 보니까 조금 인천하고 대전 경기에서 조금 뭔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동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오늘 경기는 보고 봤는데 보자마자 저도 운동 다녀오느라고 확인을 못 했는데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 경기에서는 이제 다른 경기장에서 대전이 인천을 2대1로 잡아내면서 전북하고 대구는 일단은 다이렉트 강등은 피하게 되는 상황이 됐고 대전은 잔류를 확정하게 됐고 결국에 이제 전북하고 대구는 마지막 라운드 경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팀하고 플레이오프를 하게 될지 그게 이제 가려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일단 이 전북이나 대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 거는 다이렉트 강등은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 두 팀 간의 경기에서 전북이 승리를 따내면서 전북은 어떻게 보면 자력으로 강등을 피하게 되었고 사실 뭐 인천도 아니 대구도 본인들이 벌어놓은 승점 덕분에 이제 다른데 물론 이겨가지고 확정 지을 수도 있었지만 그게 안 되는 와중에 어찌됐든 인천이 못 이기면서 대구도 잔류를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잔류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고비는 넘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두 팀 다. 왜냐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적인 면이나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선수들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K리그2에 있는 팀들하고는 차이가 크거든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두 팀 다 그래도 플레이오프 가면 우리가 훨씬 유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고비를 넘겼다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팀 다 내년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경기에서 그래도 좀 더 걱정되는 팀은 전 전북이었다고 아닙니다. 사실은 전북이 못했어요. 전북이 못했고 대구는 조금 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전북이 더 못했다고 저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선수층도 훨씬 두껍고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반영했을 때 전북이 조금 더 못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내년 이대로 그냥 간다 그러면 전북도 좀 위험할 거, 다시 또 위험해질 수 있고 대구도 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구도 야, 이번 경기를 보면서 좀 무기력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팀 얘기를 하고 갈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대구는 사실 이게 저는 오래된 문제점, 잠재되었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구 얘기는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앞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전북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네, 지난번에도 리뷰를 드리긴 했었는데 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상태로는 전북이 내년이 된다 그래서 다시 우승권에 있는 팀으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의 회의감이 드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길게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전북하고 대구 경기를 대구부터 하고 전북으로 이제 리뷰를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번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대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떤 구조적인 어떤 이 팀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가 뭐냐면 세징야에 대한 의존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 같아요. 세징야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기량이 워낙 뛰어나고 그것 때문에 사실 득점도 많이 만들어서 대구가 어찌됐든 뭐 다이렉트 강등 피하게 된 건 맞죠. 하지만 오늘 세징야 선수가 안 나오게 되니까 역습 자체가 전개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원래 이제 그 정재상 선수라던가 그 박용희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시즌 중반에 박창현 감독님이 오시면서 전방 압박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대구의 어떤 체질이 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대구가 그때 이제 경기 내용은 괜찮은 것 같은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다시 원래 본인들이 이제 그 전에 있던 그 최영건 감독님이나 이병근 감독님이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 버렸죠 사실. 예. 돌아가서 선수비하고 후역습하는 형태로 지금 최근에 경기를 끌어가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그 세징야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공을 지켜주고 1대1을 한 명 해결해주고 나가면서 다른 선수들이 뛰어갈 수 있는 시간 벌어줄 선수가 없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대구의 역습 자체가 많이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뭐 이번 경기에서 몇 번 찬스들이 오는 것 같았고 슈팅도 좀 있었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짜 대구가 이건 넣었어야 되는데 라고 할 장면이 그 김준홍 선수 그 중거리 슛 때려가지고 어 박진섭 선수까지 맞고 굴절됐던 그 장면 정도를 제외하고 솔직히 오늘 대구가 많은 찬스를 만들었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대구 그 골대 맞춘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굴절돼서 전북도 굴절돼서 득점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득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준홍이 살린 장면이긴 하죠. 근데 그거 외에 그러면 대구가 내용적으로 뭔가를 보여줬느냐라고 한다고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에드가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한 방에 있는 선수고 분명히 이제 뭐 선수로서의 가치가 수명이 다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왜냐면 워낙 머리가 좋고 그 높이가 좋고 하기 때문에 헤딩 너무 잘해요. 자리싸움도 좋고. 근데 이 선수가 예전에는 달리기도 더 잘했거든요. 예전에 이 전북을 불이라면서 무너뜨렸던 선수가 이제 에드가인데 그때는 드리블도 더 잘했어요.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팔로 감아 놓으면서 수비들을 거기서 제압하고 들어가는 것들도 좋았는데 최근에는 높이 쪽에 많이 특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금 약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징야가 지금 빠져나가고 바셀루스가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뭔가 지금 이 역습의 천병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 근데 그게 세징야가 빠지고 나면 혹은 이제 내년 되면 세징야도 한 살 더 먹는데 음. 점점 세징야는 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세월의 흐름의 어떤 영향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구가 다른 대안이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없는 상황이 아니냐. 에드가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예. 그러면 새로운 선수들을 찾아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외국인 선수를. 아니면 돈을 투자해서 좋은 국내 선수를 데려오든가. 그래서 지금 보면 대구가 참 올 시즌 전 위기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잘 버텨왔던 것 같아요. 수비진에도 지금 김광선 선수도 빠지고 뭐 그 홍정훈 선수도 이제 이적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 박진영 그다음에 고명석 사실 그다음에 김진혁 선수 원래 있었지만 이 선수들이 지금 그 수비를 잘 꾸려가면서 그다음 황지현 선수도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진짜 여기저기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잘 버텨오고는 있는 것 같은데 내년 되면 제가 듣기로는 김진혁 선수가 올해 끝나고 FA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또 빠져나간다 그러면 또 새로운 선수를 데려와서 키워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세징야가 89년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30대 중반도 넘어가서 후반을 향해 가는 나이가 돼버리니까. 음. 그래서 저는 대구가 일단은 뭐 다이렉트 강등 피했으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죠. 예. 뭐 오늘 이겼다 그러면 더 좋았겠지만 졌지만 그래도 진 것 치곤 타격이 좀 적은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대구가 내년에 잘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올 겨울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가 뭐 되게 대구가 특별히 제가 그 전북이 조금 더 별로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구 경기는 오늘 뭐 본인들이 하던 거를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그림에 있는 것처럼 5-4-1 세워놓고 여기 못 들어오게 잡아놓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저는 전북도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위치에 들어오는 것들을 잘 견제하면서 또 여기 받으러 가는 선수들한테 끈질기게 따라붙으면서 뒤로 밀어내는 방식의 수비를 잘 했거든요. 잘 수행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준비해온 플랜 A의 어떤 수비적인 면, 1차적인 그 첫 번째 발걸음은 잘 디뎌 놓은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대구가 승리를 따내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끊어서 전환 나가는 속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앞에 있는 선수가 아무래도 약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됐던 게 문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근데 이게 단순히 이번 경기만의 문제나 뭐 한두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세징야가 돌아오면 될 거야. 이런 뭐 그것도 조금 뭐 이상이긴 하지만 세징야가 돌아와도 어느 순간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구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징야가 뭐 몸이 떨어져 있진 않아요. 이 선수가 좋긴 한데 부상이 늘어나고 있죠. 예전보다 강철왕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 부상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빠져 있는 기간도 있고 물론 갈비뼈가 뭐 요즘 안 좋다던데 그거는 뭐 사실 그냥 부상이라고 볼 건 아니고 사실 다친 거니까 그렇긴 한데 어찌 됐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한 면이 있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대구가 일단은 K리그 2 팀 누가 어느 팀하고 만나게 될지 사실 모르죠. 충남 아산일지 아니면 다른 팀일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대구는 일단 살아놓고 겨울을 매우 신중하게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구 FC가 지금 확인해보고 좀 이렇게 참고할 만한 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지금 올 시즌의 강원 FC입니다. 제가 강원 FC를 그 시즌 초반에 프리뷰하면서 그랬었어요. 강원 FC 강등 될 것 같다. 강등 후보다. 제가 찍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강원 FC에 왔던 선수들이 다 2부 리그에서 찾아온 선수들이었어요. 김희석, 김광국 막 이런 선수들. 미드필더가 핵심 선수들이 있는데
김희석, 김광국 이 괜찮을까? K리그 2에서 뛰는 선수들이었는데 근데 사실 와가지고 너무 잘해줬죠. 그리고 이 선수들이 K리그 2에서 제일 잘하던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인 그런 최상위 레벨에 있던 선수들이니까 K리그 1에 와서도 잘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잘못 본 거죠. 제가 너무 그 선수들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아 내가 이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저는 이제 프리뷰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어찌됐든 제 예상보다 너무너무 잘해줬고 그 선수들이 잘해준 덕분에 나중에 김동현도 들어오고 이유현 선수도 자리를 바꿔줄 수 있는 시간이 또 더 얻을 수가 있었고 그 두 선수의 저는 공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러면 대구도 지금 봤을 때는 K리그2에서 좋은 선수들을 조금 그 저렴한 가격일 수도 있죠. 예. 그렇게 조금 찾아서 본인들한테 수급해 오는 게 중요해지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부천에서 너무 찾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바쁜 겨울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아, 강등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비는 넘었지만 내년이 좀 걱정된다. 이렇게 정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목 얘기를 좀 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음,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드렸었던 것 같아요. 전북이 3-2 서 있긴 한데 3-2가 디테일이 좀 없고 그냥 뭐 앞에 있는 선수들 중에 아무도 뛰질 않는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송민규 선수 나온 경기였는데 여기 이쪽에다가 측면에다가 본인이 넓게 세워가지고 이쪽에 볼 투입해서 이렇게 투입시킨 다음에 이 선수가 이렇게 여기를 잡으러 나갔을 때 여기를 빠져주는 선수가 있어줘야지 예시였지만 이렇게 와야지 이 선수가 일로 들어오고 딸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가 벌어지고 이 선수가 들어오든 이 선수가 일로 들어오든 하면서 이쪽에서 공간이 만들어져 뭐 이런 식의 취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사실 이번 경기에서도 많이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 이거는 제가 드렸던 말씀이니까 또 드리는 거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아쉽게 생각했던 장면들을 좀 다시 짚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걸 이런 3-2에서 디테일하지 않고 측면에 투입된 다음에 이 선수들한테 맡겨놓는 장면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늘도 있었는데 제가 더 아쉽게 생각했던 것들은 숫자 싸움에 대한 어떤 뭔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보관이. 제가 너무 전반에 답답해가지고 근데 후반엔 또 해결이 돼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전반전에는 본인들이 항상 하던 3-2를 세웠어요. 3-2.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북 팬들은. 이쪽 풀백 중에 한 명만 올라가고 한 명은 이렇게 옆에 서가지고 세 명 만들어주고 3백으로 변형 3백처럼 하고 뭐 예를 들면 김태현이 올라가든 혹은 반대에 있는 김태환이 올라가든 이름 비슷하네요.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올라가고 세 명이 뒤에 남아서 빌드업을 하고 이 두 명의 미드필더가 이쪽 앞에서 받아주면서 이 선택지를 되게 많이 늘려주는 이게 이제 3위 뒤에 후방 빌드업의 장점이다. 제가 이런 얘기 좀 드렸었잖아요. 사실 여기다 이제 이렇게 질러주는 패스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저는 좀 이번 경기에서는 그러니까 이상윤 해설위원도 똑같은 말씀하시던데 공격 숫자가 부족해 보인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해설 때.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3위가 이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봐요, 전 경기에서. 왜냐면 이게 여기서 볼 못 돌리면 이거 프로 선수 아니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9명이 이 뒤에 대구 선수들이 다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고 두 줄 수비를 세운다고 앞에 있는 공격수 한 명이 세워 있는데 이거를 왜 5명이나 여기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 공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 원톱이 얘도 압박하고 얘도 압박하고 얘도 압박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다 투입되면 그제서야 일로 가면 이 선수는 그럼 죽잖아요. 아무 의미 없잖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없는데 패스가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그러면 뭐 일로 들어와서 일로 가긴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전진 패스입니까? 이게 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또 이렇게 밀고 나오면 여기 주기는 또 그러니까 이게 또 일로 가고 막 이게 여기 뒤에서만 돌아. 근데 이거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게 아니 이거를 여기 9번 선수랑 뭐 11번 이렇게 오긴 하는데 이 뒤는 다 본인들이 열려 있는 공간이고 여기 5명이서 볼을 돌리는데 여기서 그 좌우에서 둘러싸는 것도 아니고 한 방향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볼을 못 지키면 그건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프로 선수들인데 전북에 있는 선수들이 되게 좋은 선수들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후반 되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김태현 선수가 이 바깥쪽으로 나와서 이제 되게 많이 높이 올라오고 김태현도 전진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걸 둘로 바꿨죠. 제가 느끼기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맞죠. 왜냐면 얘는 한 명이 막으니까 우린 둘만 있으면 돼 후방에. 역습 나오는 거는 물론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여기 있는 미드필더들이 도와주면은
충분히 여기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격 숫자를 충분히 놔야 닭공이지. 닭공을 하지 않더라도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숫자 싸움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안 되고 전반전에 이게 3-2 서버리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도 3-2 서는 팀들이 요즘 꽤 많아요. 강원도 3-2 설 때가 있고요. 울산도 3-2 설 때가 있어요. 그 경기 중간중간마다. 근데 이때마다 물론 이게 들어가는 게 쉽진 않습니다. 여기에 이 선수들이 안 내려오고 여기를 촘촘하게 쌓아놨는데, 여기를 이 선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사실 너무 이렇게 되면 이것도 좀 이게 위험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위험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 미드필더 선수들이 여기 위치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5명이나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사실상 9명 사이에 5명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너무 숫자에서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3이 서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변형을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주고받다가 여기 8번 선수한테 들어가서 이 8번이 들어가고,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붙어서 이 7번 일로 당겨지면 볼을 여기서 다시 받았다. 예를 들면 측면 투입됐다가, 그럼 이 선수가 여기를 밀고 올라오면서 형태를 깨야 된다고요. 이 선수가 일로 좁혀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측면에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일로 들어오게 만들던가. 그래서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혹은 이 선수가 여기서 이렇게, 이 선수가 이렇게 뒤로 빠져주면서 끌어당겨 놓고 이 선수가 들어온다거나, 혹은 이 선수가 내려가면서 받아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잘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3-2에 5 이렇게 해서 3-2-5인 건 알겠는데 그 위치에서 그냥 거의 그대로 돌아가고 위치를 바꾼 선수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공격이 안 풀리죠. 근데 그마저도 너무 숫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공격수 1명이니까 수비 2명 넣고 미드필더 2명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수들한테 이쪽에 배치를 시켜서 오히려, 그러니까 둘둘로 바꿔볼게요. 요렇게 되겠죠? 아마. 그러면 요렇게 바꿔놓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선수가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 이 선수가 여기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이 조금 더 헐거워진다거나, 예, 이쪽 투입하고 이 선수가 받으러 내려와 주면은 뭐 좀 더 편해지는, 예, 이쪽에 측면 쪽에 그 다음에 볼 투입했을 때 이 선수가 언더랩을 나가든 오버랩을 나가든, 오늘 이제 보통 왼쪽에서 굉장히 활발했는데 그쪽에서 김태현 선수가 계속 이쪽으로 돌면서 크로스 계속 올려줬잖아요. 예, 그런 찬스라도 만들어야죠, 측면에서. 그러려 그러면 이 선수들이 3-2였으면 이 숫자가 안 됐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대구의 전략이 매우 잘 알려져 있고 매우 예상이 가능한 전술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굳이 3위로 들고 나왔던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3위 하다가 이거 그래도 훈련을 했으면 야, 그래 둘로 바꾸자. 왜냐면 홈이고 지금 전북이 지금 위기잖아요. 그럼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그러려 그러면 전반에 골 넣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이제 후반에, 물론 이제 전반은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저는 전북답진 않은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물론 생존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겨울 전지훈련하고 이제 프리시즌에 몸을 만드는 거에 따라서, 팀을 만드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 전반은 거의 그 서태웅식 그 운영처럼 전반은 버린다,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었던 걸로 느껴질 정도로, 예, 공격이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찬스들이 있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것들은 대체로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본인들이 만들어낸 것보다는 상대가 볼을 잡았을 때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어서, 이것도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것만 원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주도권 잡고 있을 때도 득점을 만들어내야 되는 팀인 거지, 상대가 이걸 있을 때 전방 압박만으로는 이제 득점 만들어내기 힘들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주도권 잡고 있는데 그때 만들어서 들어가야죠. 전북 정도 되는 팀이면.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됐다는 게 좀 아쉬웠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이 되더라도 전북 상대로 내려서는 팀들이 많아질 텐데, 지금 이번 경기에서 이걸 애를 먹어가지고 사실 김진규 선수 득점이 멋지게 들어갔죠. 그리고 김진규 선수의 기술이 좋았어요. 그런 떨어지는 볼 슈팅 때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굴절돼서 들어간 장면이었고, 그게 아주 잘 만들어진 장면이었냐라고 한다면 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대 0으로 매우 좋은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지만, 그 첫 골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0대 0으로 갈 경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첫 골이 만들어서 들어갔어야지, 그래도 전북이 괜찮습니다,
1대 0이어도 저는 만약에 그 한 골이 잘 만들어진 골이었으면 1대 0이었어도 전북 괜찮아요. 이렇게 해 나가면 다음 경기도 잘할 수 있고 내년에도 잘할 겁니다. 이렇게 리뷰를 드렸을 텐데 오늘 3골이나 넣었지만 첫 골을 우당탕에 가까웠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전북이 주도권을 잡고 있고 점유율을 높이고 있을 때 과연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만한 완성도가 있냐,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골도 잘 만들었어요, 사실. 근데 세 번째 골도 잘 만들었고요. 다 좋았어요. 근데 이게 다 역습이었죠. 역습이었고 대구가 어차피 1대 0으로 지나 2대 0으로 지나 3대 0으로 지나 어차피 오늘은 우리는 무조건 승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가드 풀고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쉽게 경기를 한 거였거든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전북이 이걸 전반 15분에 넣었어야죠. 골을. 예를 들면. 혹은 전반전에 한 골 넣었으면 후반전에 더 편하게 경기 운영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후반 70분이 되도록 골이 안 들어가서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경기를 봤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전북이 팬들이 원하시는 그 정도 수준의 경기력이었느냐, 이게 과연 닭공의 팀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다고 그런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내년도 이런 식으로 축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전북은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전북 상대로는 올해 11위를 하든 10위를 하든 내년 되면 다시 전북 만나면 또 대다수 팀들이 내려서서 비기기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거예요. 시즌 운영 때. 울산이나 뭐 그런 어떤 몇몇 팀을 빼놓고는 뭐 전북 상대로 그 애들 비싼 애들 많이 쓰는데 뭐 비기기만 해도 나쁘진 않지. 이렇게 되면 특히나 원정 와서 전주성에서 그러면 이거 전북이 지금 이 우당탕 골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본인들의 운명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 이 팀은 사실 그러면 우승권 팀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도 만들어서 넣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골을 만들어 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 3-2로 전반에 너무 안정적으로 했다. 근데 그게 진짜 숫자 싸움을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가 있었다. 근데 후반에는 그래도 이 둘로 바꾸면서 괜찮았다. 좀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아쉬웠던 점은 전반전이나 후반전이나 어떤 그 공격 풀어갈 때 여기 있는 선수들의 역량이 너무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전에 후반전이었나고? 전반전이죠. 전반전에 그 김태현 선수 막 그 공격해 들어가는 장면들 몇 개 있었잖아요. 그거랑 몇 개 찬스 만드는 거 보면 안드리고가 여기서 이 두 명 사이에서 샌드위치 마크 받고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찬스를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수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팀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얘가 해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전북 선수들이 경기를 한번 다 좀 돌려보시면 그 풀경기를 보시면 이쪽에 투입하는 것까지는 얼추 갈 때가 괜찮을 때가 있어요. 전개 잘 됐다. 여기 이제 드리블 쳐서 들어갑니다. 근데 죄다 일로 가요. 움직임이.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게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기도 그런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가 여기가 많다 보니까 대구 수비수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협력 수비를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일로 뛰거나 하프 스페이스로 뛰거나 이쪽에 받아주러 접근을 해주거나 그래야지 이 선수가 가다가 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공을 잡았어요. 안드리고 선수가 예를 들어서 드리블 칩니다. 근데 이때 이 선수가 뭐 지금 9번이니까 박지웅 선수는 여기 붙어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미드필더 선수나 혹은 뭐 뒤에 있던 뭐 한국형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이쪽에 빨리 올라와서 붙어줘야지. 야, 나 볼 줘라, 볼 줘라, 안 데리고 불러줘야지. 이 선수가 안 가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가냐면 이 뒤에 다 쳐져 있으니까 이 선수가 여기 그냥 맘 놓고 여기 그냥 커브 치는 거예요. 여기 뚫고 들어오면 바로 커브 칠 준비하면서 그리고 여기도 막 도와줍니다. 뒤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간격이 너무 멀어. 여기서 반대편까지. 본인이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라인은 밟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디테일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는 제가 아까 5-4-1인데 3-2 서는 거 좀 마음에 안 든다. 이 얘기를 또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 6번, 8번 미드필 선수들이 여기 들어오는 건 좀 이상하긴 하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선수들 외에 3-2 외에 여기서 움직이는 선수들한테 볼이 투입이 많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이제 전반전에 답답했던 게 뭐냐면 자꾸 눈 맞으면 여기 있는 선수들이 침투를 해요. 안드리고도 하고 문선민 선수도 하고 막 여기로 잘라 들어가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진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확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여기를 다 지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선수들이 다 프로 선수들이고 K리그 원에서 뛸 만큼 기량을 갖춘 선수들인데 본인 뒤로 넘어가는 롱패스를 몇 번이나 허용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연결되는 선수들이 킥이 매번 정확할까요? 이 선수가 내버려 둘까요? 압박을 안 할까요? 압박하겠죠.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전진 패스를 로빙으로 넘겨가지고 이 뒤에서 따먹겠다. 이거 좀 생각이 좀 이상하죠. 왜냐면 확률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게 어디서 들어와야 되냐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자꾸 통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여기서 8번에서 10번으로 압박 들어올 때 깔끔하게 풀려서 여기 딱 들어와 버리면, 공을 잡아서 여기 돌아버리면, 그럼 그때부터 달라지는 게, 이 3번 선수는 10번을 제어하려고 할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럼 9번 선수가 1루 침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2번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면 2번이 쫓아오겠지만, 여기 이렇게 볼을 잡아놓으면 9번이 유리해지잖아요. 예를 들면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혹은 이 선수를 만약에 여기서 볼을 딱 잘 잡아놨다. 2번 선수가 마크를 잘하고 있다. 그럼 이 선수가 일루 돌아 들어가는 거. 근데 이 선수는 아마 볼 쪽을 보고 있을 테니까 여기다 침투시키는 거. 혹은 이 선수한테 주고 원투를 받을 수도 있고, 이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여기다 연결하고, 그럼 9번이 뭐 가까이 잘라 들어오고 드리블 쳐서 가다가, 그럼 수비 따라오겠죠? 1번 내려가고 이렇게 따라오면 여기서 컷백. 그러면 뭐 10번이 마무리한다. 뭐 이런 식의.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다양한 공격 전개에 파생되는 어떤 전개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 투입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김진규 선수가 여기서 받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해요. 하는데 받은 다음에 움직임이 없어요. 다른 선수들이. 여기 받아서 돌아도 여기서는 다 서 있으니까.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해요. 여기 딱 투입됐을 때. 뭐 물론 김진규 선수뿐만 아니라 뭐 문선민한테 투입했을 때, 안드리고가 안쪽에 좁혔는데 안드리고한테 딱 투입됐을 때, 혹은 박지용 선수가 볼을 받았을 때, 발 앞에 딱 받아놨을 때. 근데 박지용 선수 거의 발 앞에 못 잡아놨죠 오늘. 거의 그냥 헤딩 셔틀만 하던데. 그러니까 여기 들어왔을 때 이 수비 라인 앞에, 최종 수비 라인 앞에서 뭔가가 볼을 잡았을 때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파파파박 움직여주고 출발하고 달려줘야지 여기서 뭔가 이 수비 뒤를 깰 수가 있어요. 근데 전북은 지금 웃긴 게 이 뒤쪽에 잡아 있을 때는 뒤를 팝니다. 근데 여기 들어오면 안 파요. 여기가 확률이 훨씬 높은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전북이 지금 뭔가 아구가 안 맞아 들어가는 축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숫자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하면 전북이 과연 진짜 내년은 된다고 해결이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겼는데도 이기기만 했어요. 이길만한 경기긴 했어. 대구보다는 그 못했다고 했지만 그 기대치보다 못했다는 거고, 그렇지만은 뭐 어찌됐든 골도 만들었고 마지막 두 골 역습도 잘 만들었고, 네. 그래도 이길 만한 자격은 있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 내년에 또 괜찮겠냐 물어본다 그러면, 비슷한데 그냥 다음 경기 또 이길 만한 경기력이냐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좀 답답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난번하고 좀 중복되는 얘기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뭐 정리를 하고 간다 그러면 전북이나 대구나 일단은 생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예. 올해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수원 삼성 내려왔는데 못 올라가잖아요. 이미 확정이 됐잖아. 수원 삼성도. 부천도 지금 몇 년째 계속 플레이오프는 갔었는데 올해는 가지도 못했지만은 플레이오프 계속 가지면 못 올라갑니다. 예, 그거 쉽지 않아요. 플레이오프 자체도 쉽지가 않고 다이렉트 승격이 거의 답인. 예, 그 되게 어려워요. 내려오면. 그래서 내려오면 안 되죠. 전북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전북은 뭐 진짜 내려오면 큰일 나는 거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생존이 가장 우선이지만 그 다음 거는 사실 내년도 봐야 돼요. 이 두 팀 다 본인들이 잔뼈가 굵은 팀 아닙니까? 사실 K리그 1에서 지금 대구는 K리그 1, 뭐 K리그 클래식 이름 바뀌어서 습격한 이후로 쭉 버티면서 지금 뭐 아침도 나가고 나름대로 본인들을 그래도 인기 있는 팀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K리그 2로 내려가서는 안 되죠. 그런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전북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이 내년이 두 팀 다 걱정이 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 겨울이 매우 바쁜, 네, 두 팀이 되지 않겠느냐. 살아남더라도. 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에 뭐 이제 승패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 뭐 절대적으로 유리하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최근에 경기력이 안 좋다는 거는, 그러니까 막 좋다 이렇지 않다는 거는 또 어떤 불안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두 팀 팬들께서는 끝까지 좀 마음을 졸이면서 시즌을 보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내용은
둘 다 뭐 박수까지 보낼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북이 3대 0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지만 일단 전북의 승리는 축하드리고 또 대구도 패배에는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다이렉트 강등을 피한 점에 대해서는 나름의 축하의 말씀을 또 드리겠다. 네, 이런 말씀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인천하고 그 대전 경기 한 경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치고 갈게요.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